사람은 본래 착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아이들은 순수하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그래서 누군가 나쁜 일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본성을 잃었다. 저 사람은 타락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람은 본래 착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본래 착하다면 왜 법이 필요할까요? 왜 경찰이 필요하고 왜 감옥이 필요할까요? 왜 부모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왜 학교는 규칙을 만들고 회사는 윤리 규정을 만들며 사회는 법을 만들까요? 만약 사람이 본래 착하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까요?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살았던 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지 않다고. 순자는 기원전 약 313년경 조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순왕이었고 후대 사람들이 존경의 의미로 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유학자였지만 맹자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평생 교육과 예법을 연구했고 한비자와 이사 같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원전 약 238년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가 살던 시대는 전쟁이 일상이었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속이고 무너뜨리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배신했고 생존을 위해 도덕을 버렸습니다. 순자는 이 혼란 속에서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 말은 듣는 순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은 본래 착하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정반대의 자리에서 인간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잔인함이나 범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순자가 말한 악이란 욕망에 그대로 끌려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고프면 더 가지려 하고 화가 나면 해치고 싶어지고 이익이 보이면 남을 밀어내는 마음. 순자는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시기심을 느끼며 분노를 쉽게 표출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아무런 제약도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즉시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가 가진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고 자기 것을 나누기 싫어하며 화가 나면 때리고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울부짖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돼.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순서를 지켜야 해. 나눠야 해. 왜 가르쳐야 할까요? 아이가 본래 착하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순자는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아이는 본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고요. 중요한 점은 순자가 인간을 혐오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간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순자는 묻습니다. 만약 인간이 본래 선하다면 왜 법이 필요할까요? 왜 예절이 필요하고 왜 교육이 필요할까요? 왜 사회는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할까요? 그는 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면 선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자 철학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의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화의 중심에 예예, 즉 예절과 규범이 있습니다.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절하는 방식이나 말투 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란 욕망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율하는 장치입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불은 본래 위로 타오르고 물은 본래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의 욕망도 본래 제멋대로 흐른다고요. 그 흐름을 그대로 두면 사회는 무너지고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자연 상태에서는 구불구불 자랍니다. 하지만 목수가 먹줄을 대고 자르고 다듬으면 곧은 기둥이 됩니다. 쇠는 자연 상태에서는 무디고 거칩니다. 하지만 대장장이가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갈면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욕망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예절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 도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넘어서는 훈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순자는 맹자와 완전히 갈라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며 교육은 그 선함을 깨우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교육은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함은 타고나는 씨앗이 아니라 오랜 훈련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연주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글쓰기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고쳤기 때문입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며 자연스러워지면 본성처럼 느껴집니다. 이 관점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못해졌다. 하지만 순자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훈련의 장치가 약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공동체가 있었고 예절이 있었으며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욕망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약해졌고 예절은 형식으로 전락했으며 규범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순자는 개인의 도덕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 전체의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법과 제도, 교육과 예절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은 쉽게 욕망에 휩쓸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을 감정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보다 행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순자에게 도덕이란 착한 마음을 믿는 일이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순자는 굉장히 현대적인 철학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잘 설계되어 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참을 수 있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집에서 과자를 치워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약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쇼핑 앱을 삭제하고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다니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순자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요. 만약 인간이 본래 선하다면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본래 욕망의 존재라면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인간관이 가진 묘한 희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본성이 나쁘다. 저 부류는 거르면 된다. 하지만 순자의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환경은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규칙은 있었는가? 그 사회는 욕망을 조절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가? 순자는 인간을 개인의 도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조언했고 국가의 시스템을 설계하려 했으며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순자에게 이상적인 사회란 착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하기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혐오가 넘치고 분노가 확산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손쉽게 배제하는 시대에서 순자는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는가? SNS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며 혐오를 퍼뜨립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일까요? 순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사람은 원래 그랬다고요. 차이는 구조입니다. SNS는 분노를 증폭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극단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주고 좋아요와 댓글은 즉각적 보상을 주며 익명성은 책임을 없애줍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순자는 사람을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왜 그런 행동이 반복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는 인간을 낙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본 철학자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남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성숙한 인간 이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무작정 믿기 전에 또는 누군가를 쉽게 단정하기 전에 한 번쯤 멈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도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